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젯밤에 비디오를 하나 보여드렸습니다. 2007년 그러니까 11년 전입니다. 9월 5일 밤 10시 30분 이스라엘 공군기 5대가 시리아 영공으로 들어가서 북한이 시리아에 지어주고 있던 핵폭탄 제조용 원자로를 한 방에 폭격해가지고 다 날려버리는 아주 통쾌한 장면이었습니다. 그 비디오는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제가 통쾌하다고 한 것은 우리 공군기가 저런 식으로 북한의 핵시설을 폭격했더라면은 한반도에 평화가 왔을 것이다. 그런데 용기가 없어서, 무기가 없어서가 아니라 용기가 없어서 우리는 못했는데 이스라엘은 용감한 국가 지도부가 있으니까 시리아가 북한의 도움을 받아서 원자폭탄을 개발하기 전에 아예 문제의 소지를 없애버렸다 하는 점에서 통쾌하다는 것이죠. 전쟁이나 전투 행위는 무조건 나쁜 게 아닙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한 전투, 정의를 이루기 위한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때 이스라엘 국가 지도부에 지금 한국 정부와 같은 성격의 정권이 들어섰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폭격을 하지 않았겠죠. 폭격을 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시리아가 지금은 핵 보유국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럼 시리아가 핵 보유국이 되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내전 상태가 벌어지면은 지금 독가스 썼습니다. 아마 핵폭탄 썼을 거예요. 반란군을 진압하기 위해서 핵폭탄 썼을 것입니다. 아니면은 핵폭탄이 IS로 넘어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북한이 핵 개발용 원자로를 지어주고 있던 그 지역이 한때 IS에 점령된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IS가 플루토늄을 가지고 또는 원자폭탄을 가지고 세계를 협박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사태를 깨끗하게 정리한 것이 어제 보여드린 통쾌한 이스라엘의 폭격이었습니다. 전쟁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닙니다. 한국의 좌파, 친북, 종북, 자칭 진보 평화 세력은 어떤 전쟁도 어떤 평화보다 더 나쁘다. 정의로운 전쟁은 없다. 더러운 평화는 없다. 이런 아주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어제 폭격 동영상은 그런 말이 얼마나 위선적이냐 하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어제 투입된 그 비행기, 전투기는 5대였습니다. F-15, F-16이었습니다. 5대면은 충분했습니다. 우리 공군력도 대단합니다. 물론 아마 공군력으로 세계 10대 공군력입니다. 한국. 물론 이스라엘에는 미치지 못하죠. 이스라엘은 6회 공군이 다 있는데 특히 공군이 상당히 우월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런 농담이 있습니다. 머리 제일 좋은 사람은 공군으로 간다. 특히 그 조종사들은 20대 초반의 아주 감이 좋은 조종사들입니다. 이 조종사는 감이 좋아야 되니까 젊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군은 1967년의 그 유명한 6.1 전쟁 때는 30분 만에 이집트 공군기 300대를 활주로 위에서 그냥 다 박살을 내가지고 전쟁을 사실은 30분 만에 결정한 그런 공군입니다. 대한민국은 막강 수백 대의 F-15, F-16 등등의 전투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만 사용하였더라도 1994년에 영변 핵시설을 완전히 없앨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김영삼 정부가 미국이 영변 핵시설을 폭격하려는 정보를 입수하고 적극적으로 말렸습니다. 그때 말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앞장서 가지고
미군은 개입 안 해도 된다. 우리 공군력으로 해결하겠다. 만약 북한이 반격하면은 서울을 공격한다든지 하면 그때는 미군이 도와달라. 이렇게 나왔어야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정도를 거쳐서 김영삼 대통령은 계속 자기가 전쟁을 막았다고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전쟁을 막은 게 아니죠.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찬스를 막은 것이죠. 이스라엘의 어제 폭격은 국가 운명, 생존과 관련되는 운명은 남의 나라에 맡겨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미국이 친한 사실을 아시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 약 700만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수가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특히 뉴욕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뉴욕은 미국의 금융, 언론, 문화 중심지입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이 뉴욕에서 한 150만 명 살고 있습니다. 사실은 뉴욕을 좌지우지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론을 만들죠. 그래하여 이스라엘에 유리한 정책을 쓰도록 미국 정부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도 안보 문제에 관한 한 미국의 간섭을 받지 않습니다. 또 미국에 부탁하지 않습니다. 안보 문제의 결정권은 언제나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제 그 핵시설을, 북한이 지어주던 핵시설을 폭격하기 전에 이스라엘 정부는 부시 정부에 대해서 당신들이 약속대로 폭격을 해라 라고 강권을 했는데 부시가 애매모호한 토대를 취하고 나중에는 우리는 못하겠다고 하니까 그럼 우리가 해결하겠다고 했어요. 우리가 해결하겠다. 이스라엘 정부는 공식적으로 천명합니다. 우리의 국가 생존에 관한 한 어떤 나라, 유엔이라도 어떤 국제기구의 간섭도 배제한다. 우리의 국가 생존에 관한 문제는 우리가 결정한다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천명합니다. 또 맞지 않으면 미국에도 대들고 유엔의 명령도 거부해버립니다. 국가 생존, 죽고 사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결정 과정을 통해서 공격을 했는데, 공격을 한 다음에 얻어맞은 시리아가 얻어맞고도 국제사회에 호소하지도 않고 침묵했습니다. 왜 침묵했느냐? 자신들이 잘못을 했거든요. 핵 확산 금지 조약에 가입한 상태에서 핵을 개발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예 그 NPT에 가입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법을 위반한 것은 시리아가 먼저 위반한 겁니다. 그래서 얻어맞으니까 우리가 핵 개발하다가 얻어맞았다 이렇게 하면은 국제법 위반했다는 것이 드러나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 버렸습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죠. 북한의 핵 개발은 NPT 위반입니다. 국제법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을 군사적으로 공격해도 국제법적으로 한국으로서는 아무런 질책을 받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권리입니다. 북한에 대한 군사적 공격은, 핵시설을 제거하기 위한 군사적 공격은 대한민국의 국제법적 권리입니다. 그런데도 북한에 대한 군사적 공격에 대해서 이야기만 나오면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한국 사람이 먼저 들고 일어나가지고 반대하고 났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이스라엘 공군기가 시리아를 폭격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면은 그 순간 이스라엘에서 생활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국가 생존의 문제를 외국에 맡겨놓는 국민은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미국과 그렇게 친한 관계지만은 그동안 여러 번 어려운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도 이스라엘 땅에 미군이 들어오도록 한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외국 군대가 자기 나라 수도에 들어오는 순간 국민들이 나태해진다. 국민들의 정신이 타락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주국방 의지를 포기하게 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무책임하게 된다. 그러면은 반역자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너그러워진다. 한국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한국의 국방을 미국에 의존하니까 안보를 파괴하는 북한 간첩이나 그 동조자에 대해서도 상당히 너그러워졌습니다. 반역자에 너그러워지는 나라는 망합니다. 그 결과가 오늘 이런 정치 상황을 불렀습니다. 이스라엘은 종심이 아주 얕은 나라입니다. 종심이. 그래서 한 번 침략을 받아서 수도가 점령되어 버리면 끝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예방적 공격을 통해서 그런 위험을 소지를 없애려고 합니다. 한국도 똑 마찬가지 관계입니다. 40km 떨어져 있습니다. 휴전선까지. 서울이 함락되면 대한민국 끝납니다. 대한민국은 반격할 수가, 수도를 빼앗기고도 반격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6.25와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대한민국 경제력, 정치, 금융 이런 것의 한 7, 80%가 60% 이상이 집중되어 있으니까 서울 빼앗기면 그만입니다. 이스라엘과 똑같은 전략 개념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거꾸로 갑니다. 대한민국은 거꾸로 갑니다. 미국의 안보를 의존하고 핵 방어 시설도 만들지 않고 어제 민방위 훈련한다면서 핵 대피 훈련도 하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핵 대피 훈련하지 않는 걸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게 이 정권입니다. 사람들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불안하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 대표훈련하지 않는다는 이런 이야기를 부끄럼 없이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도 언론이, 국민이 가만히 있는 나라, 웰빙에 전념하는 살찐 돼지 같은 나라, 바삭 마른 야윈 늑대 같은 북한 정권에 잡혀 먹히지 않는다면은 이것도 아마 하나의 기적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 그 폭격 동영상을 김정은이가 봤으면 간담이 선을 해줬을 것입니다. 김정은이가. 왜 이 시점에서 11년 만에 이스라엘 정부가 처음으로 우리가 폭격했다라고 선언을 한 다음에 이 동영상까지 보여주었느냐? 이란의 핵 개발에 대한 경고겠죠. 동시에 간접적으로 김정은에게 경고를 보낸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이가 핵무장하면은 그 핵 기술이 아주 친한 이 이란으로 넘어와서 이스라엘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깊은 나라가 한국, 미국, 그 다음이 이스라엘입니다. 농담 삼아 우리가 이스라엘한테 북한 핵 시설 폭격을 왜 주면 안 되겠느냐라고 농담하지만 그 농담 속에 진담이 있습니다. 모릅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 공군기가 이스라엘처럼 북한을 폭격해야 될 상황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때는 용감한 국가 지도부가 있어야 할 것이고 또 국민들이 결단을 내려야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는
타협할 수 있지만은 죽고 사는 문제, 생존 문제에 관한은 우리가 결정한다 라는 자세를 그때까지 갖출 수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